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검찰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지지부진한 사법농단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 간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벌어졌던 신경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 나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에선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자료 제출만 다 된다면 무난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희 예상대로 좀 대단히 미흡하게 왔고, 그래서 압수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한 10% 정도 발부되고 한 90% 정도가 이제 기각이 되고 있는데, 사법농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법원과 껄끄러운 장면을 연출했던 경위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그때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저희가 좀 질의를 했더니만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겠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길 수 있다. 저희가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그냥 알린다는 차원이지 사법부와 관련 법관들을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럴 생각은 조금 더 없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7개의 형사부 중 5개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사들이 맡고 있어 이제는 법원 대신 검찰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수사에 애로는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 등 적폐청산 수사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수사에 투입됐던 파견 검사들의 상당수가 수사가 끝난 뒤 검찰 내부의 요직으로 분류되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로 발령났다는 통계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재판하는 법원은 그동안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물론 자료 제출을 놓고도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법원과 검찰이 국민들 앞에 원칙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겠다는 초심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벌써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어떻게 일해왔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현무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국감에서 어떤 통계들이 나왔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국감장은 아무래도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또 질의와 답변이 지루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눈과 귀가 피로해지기 마련인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거나 또 질의와 관련된 물건을 직접 들고 오는 등 보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들은 즉결심판과 대법원 상고, 판사의 배당 실수라든가 검찰의 판검사 기소율, 그리고 위증죄와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즉결 심판에 대한 이 청구 기각과 무죄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즉결 심판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그리고 30일 미만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법원에 직접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즉결 심판 청구 사건 중 법원이 청구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비율은 2008년 2.4%에서 작년 4.9%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2.5%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 3.2%, 2015년 3.9%, 그리고 2016년엔 5.2%로 증가한 건데요.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기 때문에 이 경찰서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 있어서 경미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형사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빨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이 대법원 상고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대법원 상고 사건의 10건 중 8건이 이유를 모르는 채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가사 사건의 87%, 민사 사건의 77%, 그리고 행정 사건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됐습니다. 이 전체 사건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이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77%로 증가했습니다. 이 심리 불속행 기각의 증가 원인은 바로 이 대법원의 상고 사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예. 대법원의 접수건은 매해 증가해서 2017년엔 62,075건으로 4년 새에 30%가 넘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상고허가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그 주장인데요. 이 대법원의 상고 사건의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처럼 이 대법관들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기각이 아니라 이 판사의 황당한 배당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서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반 동안 법원이 착오로 사건 배당을 잘못한 경우는 921건에 달합니다. 전체 재배당인 8,322건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 지방법원보다는 작은 규모의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재판부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지원의 경우 장흥지원 100%, 의성지원 67%, 서산지원 53%입니다. 네, 그렇군요. 법원의 간단한 실수에 비해서 국민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검찰의 판검사 기소율이 0%대라고 들었습니다. 좀 황당한데요? 네, 검찰이 검사나 판사의 비위 의혹에 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제 식구를 감싸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판사가 피의자인 사건 2032건 중 0.3%인 6건만이 정식 재판 혹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기간 검사에 대해서도 6,590건의 사건 중 0.2%인 14건만이 기소됐습니다. 또 매년 4만여 건씩 접수되는 진정사건의 90.9%를 입건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법 앞에 판사만 평등하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위증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일반적인 다른 범죄가 22.95%인 것에 비하면 절반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네,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2008년 39.5%에서 2017년 30.2%로 감소 추세이고 증거인멸 사건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한 검찰 기소율은 각각 32.9%와 22.4%였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증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법원과 검찰에 제기된 문제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 동안 감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올바른 개선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배당을 했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되면서 사건이 주심이 속한 2부로 배당됐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지난 8월 신임 대법관으로 취임한 노 대법관은 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치밀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해 대법원 일부에 임시 배당한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삼성에서 거액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 고 염호석 씨의 아버지 염모 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나온 염 씨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향후 검찰 피고인 신문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하고 브로커 이모 씨에게도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염 씨의 아들 호석 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파업 중 노조 탄압에 반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노조가 호석 씨의 유언대로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아버지 염 씨를 설득하는 사이 삼성 측은 경찰을 동원해 호석 씨의 시신을 빼돌렸습니다. 염 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에서 6억 원을 받고 장례를 가족장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지난 8일에는 은혜일, 변태 설립사항, 엑셀러레이터 등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전에서 국민들이 직접 찾아낸 황당한 법률 용어들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공모전에서 입상한 용어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이 쓰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혀 쓰지 않는 단어 해산부입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후줄근한 옷, 늘어진 배를 고스란히 드러낸 영화 속 주인공은 임산부입니다. 그녀의 모습에선 전 세계 모든 어머니의 고단한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지난 10일은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경제적 부담에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렇게 법정 기념일에서도 공식적으로 쓰이는 임산부가 아직도 우리 법전 속엔 해산부라는 낡은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이젠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가 현행 법률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의료법 제2조 제4항에는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분명 임산부와 해산부는 같은 뜻인데 임산부는 알아도 해산부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해산부라는 단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혹시 이 해산부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산부 잘 모르겠는데 해산부. 뭐 통상적으로 쓰는 임산부라고 바꿔서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부는 풀 해자에 나을 산, 며느리 부자를 씁니다.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아이를 낳는 사람, 즉 한마디로 임산부입니다. 포털에서도 해산부를 검색하면 즉 임산부를 말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법령엔 이 캐캐 묵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걸까요? 직접 관련이 있는 산부인과 의사조차도 해산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며 황당해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봐야죠. 해산부라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 역시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국어원 표준 대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말입니다. 100만 규모 사전에도 저희는 해산부라는 표제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고 사전에서도 이제 쓰임이 발견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의료법 속 수많은 조항 중 딱 한 군데만 남아있는 이 해산부. 굳이 이 하나를 계속해서 우리 법전에 묵혀둘 필요가 있을까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 씨 등 4명이 일본 철강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입양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30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옷값이나 내려고 특활비를 지원받은 게 아니었으며 국정원장들도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프로야구 선수 원정 도박 재판에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상근 부장판사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변 변호사들의 1심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에 첫 질의자로 나선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감기관인 경기도가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국감 질문지와 답변지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배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